해오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2차 부등식이라는 것은 2차 함수와 어떤 직선 또는 이 x축과의 관계를 보면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해를 구해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A단계까지에 대해서 숙제로 제시를 했었죠. 그러면 그에 대한 문제들을 좀 이제 같이 풀어보고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표로 다시 한 번만 좀 그려보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의 관계에 따라 이와 같이 그려지거나 아니면 접하거나 아니면 동 떠있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세 개, 즉 우리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는 근거로 판별식을 이야기했고요. 판별식과 0과의 관계에 따라 교점이 2개냐, 1개냐, 0개냐 라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애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y의 값,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니까 맞지? y의 값이 0보다 크도록 하는 x의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크도록 하는 부분은 여기죠, 여기가 0보다 크도록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x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쓰고요. 반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2차 부등식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여기를 의미하므로 x가 알파와 베타 사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만약 여기에 등호가 붙어 있다면 x는 알파 이하 또는 x가 베타 이하라는 식으로 등호만 붙어주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2차 부등식이 a가 최고차인 개수의 a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 두 개의 값이 있으면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면 큰 것과 작은 것 사이에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줘도 괜찮다는 거죠. 그 의미는 비록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온전히 알아야지 풀 수 있지만 단순히 해를 구하는 것이라면 다음과 같이 형태만 기억을 해줘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면 0보다 큰 부분은 어떻게? 빨간색 이렇게 그려져서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0 이상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여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거죠. 반면 0보다 작은 것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근이 되겠고요. 신기하게도 0 이하인 게 딱 하나 있으니 알파일 때는 0이 돼서 0 이하라는 말에 딱 맞닿는다는 거죠. 이 경우는 0보다 큰 부분, 이게 모든 부분이 다 0보다 크므로 우리가 모든 실수라고 해를 말할 수 있으며 얘도 당연히 모든 실수가 되겠죠. 0보다 작다와 0보다 이하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딱 이것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이것 이상의 개념은
앞에 단원에서 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928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928번 그래프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졌습니다. y는 fx라는 애가 마이너스 2와 3이라고 했고요. gx라는 애가 y는 gx라는 애가 마이너스 1과 4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0과 fx와 gx 사이에 있도록 하는 범위를 찾아달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 이 fx라는 애가 0보다 큰 범위, 그럼 여기죠. 근데 그 빨간색 중에 gx가 fx보다 큰 부분, 빨간색 중에 이 gx 여기 있죠? 이 빨간색 안에서 gx가 fx보다 위에 있는 거 어디 있냐 하면 여기만 딱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gx가 fx보다 큰 부분은 이만큼이 다 여기 다 크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서 fx가 0보다 큰 부분까지의 동시에 성립하는 부분만 보면 여기 이만큼만 성립한다는 거고요. x가 3과 4 사이다 라는 걸 딱 그림만 보고 푸는 겁니다. 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림만 봐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 따르면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면 7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932번)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1이 0 이하다 라고 했습니다. 인수분해를 하면 xx 7, 3이 있어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가 마이너스 3 이상 7 이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의 해와 같은 것을 찾아달라는 거야. 지금 1, 2, 3, 4, 5번 중에 해가 이게 되는 걸 찾아달라는 거죠. 1번 절대값 x-1이 4 이하다 라고 하면 x-1이 4와 마이너스 4 사이니까 x가 5와 마이너스 3 사이 땡. 2번 절대값 x-1이 5 이하라고 하면 x-1이 5와 마이너스 5 사이니까 x가 마이너스 4와 6 사이 땡. 3번 절대값 x-2가 5 이하라고 하면 x-2가 5와 마이너스 5 사이 x가 마이너스 3과 7 사이 정답 얘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신기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얘 그래프 그릴 줄 알죠? 얘네들도 그래프 그릴 줄 알죠? 그쵸? 마이너스 3과 7을 기준으로 그려지는 이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0 이하가 된다 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절대값이야, 그치? 절대값이 뭐 이하의 범위를 구했더니 마찬가지로 요 라인이라고 요거랑 똑같대요. 근데 절대값이잖아. 그럼 V자가 있어야 되잖아, 맞지? 다시 절대값이라는 애가 아직 보기에 따라 값이 달라서 4인지 5인지 몰라. y는 뭐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그 범위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여기랑 여기가 교점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절대값이니까 뭐예요? V자가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맞아요. 절대값 그래프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여기 얘의 가운데인 2와 여기에 가운데인 2가 정확하게 맞닿는다는 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2차 함수도 가운데 축의 대칭이고 얘도 축의 대칭이잖아. 그치?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근데 여기 길이가 5네, 맞지? 그럼 여기도 길이가 5가 되겠죠. 그러면은
2에다가 5를 더한 값 얼마? 7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7을 대입한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2에서 꺾였다는 거는 2를 대입해서 0이 되는 y는 절대값 x-2인데 여기에다가 7을 대입하면 5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y는 5라는 선이었구나 라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일이 다 세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그러면은 y는 x-2, 절대값 x-2와 5와의 관계. 즉, 지금 원하는 게 이 부분이라면 절대값 x-2가 5 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오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이게 편하겠죠. 일일이 해주는 게 맞지? 대칭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935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가 4보다 크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값이 이거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부등식이 풀려요? 예담아? 네, 그러면은 얘는 x제곱이 6보다 크다 또는 x제곱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곱은 0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해는 이것뿐이잖아. 그치? 그럼 x제곱이 6보다 크다라는 건 뭐야? x가 루트 6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루트 6이 왜 나온 거야? x제곱이 6 되는 값 나온 거죠. 그치? 그래서 그걸 이용해 풀어줬다 라는 겁니다. 뭐 잘 이해가 안 간다면 x제곱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를 찾는 거고 억지로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요. 루트 6과 x 플러스 루트 6으로 인수분해를 해준 다음 이게 0보다 크다니까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다, 루트 6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수분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근해 공식 쓰면 되니까 어떻게든 구해낼 수 있습니다. 938번. 1과 5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네, 5가 있죠. 자, 그럼 이건 뭐 알려준 거냐면 식을 온전히 알려준 거예요. 식을 어떻게 쓸까요, 하은아? 이걸로 식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찾냐면 여기 인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x절편. x절편을 알려준 건 뭘 알려준 거다? 근을 알려준 거예요. 근을 알려줬으니 이걸로 인수를 찾는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얘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0,5예요. 0,5를 지난다 라는 멘트는 뭘 유도한다? 이 점을 대입하라는 것을 유도한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한번 찾아볼게요. fx라는 애가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1 대입하면 0이고 5 대입하면 0이라서 식이 이렇게 써진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0,5를 지나잖아. 그치? f에다가 0을 대입하면 5라고. 그래서 0을 대입했더니 웬걸 5a네? 5a가 5니까 a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fx를 우리가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라고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fx 더하기 3, 즉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라는 게 0 이하인 걸 찾는 거고요. 그래서 x가 2와 4 사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수 2차 부등식인데 0 이하면은 어떻게 한다? 0 되는 값 두 개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x-2와 x-4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 식 찾는 거. 이게 진짜 많이 중요합니다. 맞죠? 이거가 진짜 중요해요. 중학교 때부터 하던 방법이죠. 그쵸? 이게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 시험 범위였잖아. 그치? 여러분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900) 943번 보겠습니다. 943번. 이건 헷갈릴까봐 잠깐 동안 더 써놓을게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의 해와 절대값 2x 더하기 a가 6보다 작다의 해가 같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그 문제를 좀 어렵지만 그래프로 설명했던 이유가 이 문제랑 또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이거의 해랑 얘의 해가 똑같대. 둘의 공통점은 절대값이 절대값 1차 함수는 이게 무조건 대칭성이 생겨요. V자 모양이 되면서. 알았죠? V자 모양이 되면서 절대값에 대한 그 대칭성이 생기는데 2차 함수도 대칭이 된다는 거죠. 그쵸? 가운데 선이 있고 그걸 우리가 추계 방정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대칭성이 있다는 거야. 어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라는 애랑 x축인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애랑 (2x) 더하기 a가 2x 더하기 a라는 애, 절대값 2x 더하기 a라는 애가 6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랑 해가 똑같이 된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둘은 대칭성이 똑같아요. 승서야, 얘 축이 누구야? 승서. 얘 축의 방정식이 누구야? 그쵸.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도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는 거냐. 그래서 a가 6입니다. 4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 그러면은 내가 이 값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냐면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절대값 2x 더하기 4라는 애가 6 되는 거 찾는 거잖아. 그럼 이게 x가 1, 2랑 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가 1이네. 그쵸? 마이너스 5네. 그치?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랑 1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b는 0의 근이 1과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b라는 값은 두 근의 곱이 되므로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에서 둘을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어렵다,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프를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물론 쉽다는 건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주제고요. 하지만 그래프로 생각을 하려고 해보길 바랍니다. 자, fx가 이렇게 된다는 건데, 맞죠? y는 fx가 이렇게 된다는 건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라는 것과 더불어 f에다가 3을 대입해도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f 3분의 2x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의 해가 x가 마이너스 1과 5라고 한 거예요. 잠깐만, 근데 어찌됐든 이 f에다가 뭔가를 대입했잖아. 그래서 식이 이상해지겠지. 근데 그게 0보다 작다고 하려면 이것도 어찌됐든 2차 부등식일 텐데,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것도, 그리고 여기다 5를 넣었을 때 이것도 0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0보다 작도록 하는 경계잖아. 그치? x에다가 얘랑 얘 사이를 집어넣으면 0보다 작아진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랑 5를 넣었을 땐 0일 거 아니야. 왜냐면 그러니까 0보다 작도록 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지. 여기도 얘가 0보다 작도록 해라 라고 하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라고 했잖아. 그치? 그게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즉 x절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랑 얘가 0이 되려면 무슨 말이에요? 방금 f에다가 대입해서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1과 3이라 했거든. 그래서 3분의 10-k가 그냥 3이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k가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둘 중에 얘가 3일까? 지민아? 둘 중에 왜 얘가 3일까요? 얘가 아니라. 왜냐면 얘랑 얘를 봤을 때 얘가 명확하게 더 크기 때문이야. K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고 여기는 3분의 10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얘에서 다시 이 3분의 10은 이거보다 여기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더 크잖아. 그럼 둘 중에 더 큰 애가 3이 되고 둘 중에 더 작은 애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애인 얘가 3이다 라고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부등식이라는 게 어찌됐든 이렇게 알파와 베타를 경계로 범위가 나와 있다면 그 알파와 베타를 대입했을 때는 0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달라. 그렇죠? 951번 2x제곱 더하기 px라는 애가 0 이하래요. 인수분해가 되어 x 곱하기 2x 더하기 p라고 하면 0 되는 값이 0과 마이너스 2분의 p잖아.
근데 이게 0 이하라고 했으니까 사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x는 0, 마이너스 2분의 p와 0 사이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맞아요? 이게 틀렸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누가 더 큰지 모르거든. 얘랑 얘가 누가 더 큰지를 몰라. p에 대한 범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큰지를 몰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둘 다 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2차 함수 파트에서 말하던 거잖아. 그치? 뭔지 모르면 다 해봐 라는 거야.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p와 0 사이일 수도 있고요. 0과 마이너스 2분의 p 사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수직선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p 사이까지를 따지는데 정수가 5개래요. 근데 이미 여기 0은 포함됐죠. 그쵸? 그럼 5개가 되려면 1 되고요. 2 되고요. 3 되고요. 4 돼. 그럼 여기 뭐야? 하나, 둘, 셋, 넷, 5개 있잖아. 이미 5개가 됐지. 그 말은 5는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5가 이 바깥쪽에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수직선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 마이너스 2분의 p라는 애가 5보다 반드시 작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보다는 이상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4가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왜냐면 여기 점이라서 0, 1, 2, 3, 4까지 포함하거든.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붙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분의 p가 4 이상 5보다 작다는 것은 p라는 것이 마이너스 8 이하 마이너스 10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를 알려준 것이고 이게 첫 번째 p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x가 0과 마이너스 2분의 p에 대해서 얘가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p까지인데 마찬가지로 5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미 0 포함됐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허나 마이너스 5는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은 방금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p라는 애가 마이너스 4보다 2하고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p라는 게 8 이상 10보다 작다라는 두 번째 범위를 갖게 돼요. 자, 그럼 p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개의 범위가 나오는데 그 p가 정수래. 그럼 이 범위에 있는 정수들 중에 제일 큰 값은 9가 되겠고요.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마이너스 10과 10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둘의 빼기를 구해달라 했으니 답은 18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어떤 해가 나왔을 때 부등식을 보려면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에 대한 언급을 해주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위를 표현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케이스를 나누어서 그 나눈 케이스마다 각각 해를 구해주려고 해주면 좋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는 딱 요거. 이 라인에 있는 애들로만 방금 말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시된 거예요. 그럼 이제는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자, 그게 955번입니다.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대.
0보다 작은 게 해가 이거를 만족시키지 않는 x가 한계래. 만족시키지 않는 x가 한계다. 자, 만족시키지 않는 x가 한계다라는 이야기는 않는 x가 한계 있다는 이야기는 만족하는 x는 한 개 빼고 다야. 맞죠? 자, 그럼 저 표를 보자. 한 개 빼고 다 성립하는 애가 누구밖에 없어요? 한 개 빼고 다 성립하는 애. 얘잖아. 그치? 한 개 빼고 다 성립하는 건 얘야. 근데 이상해. 쟤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클 텐데 이건 0보다 작다는데 어떻게 이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까지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아, 얘가 뒤집어졌나 보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빨간색처럼 0보다 크도록 하는 게 하나 빼고 단 거잖아. 근데 0보다 작도록 하는 게 하나 빼고 달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야. 그럼 요 한 점 빼고 다 0보다 작잖아. 그치?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이 그래프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접한다. 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별식이 0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것도 판별식은 0이라는 걸 이용해주면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식이 짝수니까 우리가 짝수 판별식 쓴다면 나누기 2한 거에 4의 제곱 16 마이너스 a 제곱이 0이 된다는 거고요. a는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걸러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것은 이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는 거잖아. 그러므로 a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a는 4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 제시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래프로 먼저 그려보고 그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관계식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2차 부등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야.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다는 거고 그 근간에 그 그래프라는 게 속해 있을 때가 꽤나 많아서 그래프 부분이 약하다면 자연스럽게 2차 부등식 파트가 어려워지게 돼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얘네들을 구하라고 하는 거면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아. 근데 있죠. 이 세 줄 중에 두 줄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이잖아.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문제를 접근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맞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국어 실력이 조금 필요하게 될 수도 있는데 만족하지 않는 x가 한 개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는 x가 한 개 빼고 전부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그런 그림을 그리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 이해해야지 그걸 형상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방학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 때 일반적으로 수학이랑 영어를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추천하는 것은 과학이랑 국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알았죠? 과학이랑 국어는 반드시 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어 계산하는 거나 이런 거 잘 못한다라고 하면 좀 멀긴 했어. 멀긴 했는데 그 과학에서 물리 개념이 중학교 때 물리 개념이 별로 안 들어가 있었죠. 그쵸? 물리 개념 있긴 했나요? 물리가 뭔지 알죠? 그쵸? 그 물리 개념은 여러분 진짜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좀 과학은 인강을 들어두는 거. 만약에 학원 다니고 있다면 뭐 괜찮습니다. 근데 학원 안 다니고 있다면 인강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인강 뭐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뭐 여러 개 있잖아. 나 아직 인강을 많이 듣진 않을 거 아니야. 1학년부터 많이 듣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그렇다면은 EBS라도 좋으니 한번 들어보세요. EBS와 사설 인강의 차이는 그냥 말투예요. 말투. EBS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사설은 야, 마! 이런 식으로 뭐 말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럼 편안함 차이 정도밖에 없고 어차피 EBS 선생님들이 다
학교 선생님들인 경우도 있고 학원 선생님들인 경우도 있는데 다들 잘 하셔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현강과의 실제 수업에서 듣는 거의 차이는 나는 너희들이 숙제를 일일이 하는 걸 다 봐주는 거지만 그분들 못 보잖아. 그 정도 차이밖에 없거든. 그리고 인강의 가장 힘든 점은 자기 관리력이 잘 돼 있지 않으면 보통 숙제를 안 하다가 점점 안 듣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메가 스터디가 제일 많이 인강을 들어요. 완강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듣는 비율 5%래. 그러니까 난 인강 들어야지 시작하고 맨 마지막 거까지 듣는 애가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잔소리해야 너희들이 간신히 숙제 복습을 해오고, 맞지? 간신히 숙제를 다 해오고 이러는 거잖아. 내가 니네 숙제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맨날 수업만 나가. 어느 순간 숙제를 안 해와도 숙제 안 해도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나도지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어쨌든 인강을 듣는 건 힘들어서 그렇지 듣는 것 자체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근데 수학이랑 영어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학원은 다니지만 과학이랑 국어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해주자면 과학은 인강 한번 들어두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네, 좋기 때문에 한번 지금 시간 되니까 들어보고 국어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는 것도 괜찮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부담이 되거나 여건이 잘 안 될 수 있죠. 왜냐면 국어 학원이 요일이 잘 안 맞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도 인강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방향을 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국어 성적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어나 과학 이런 것들도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등급은 다 잘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좀 괜찮은 선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알았죠? 국어를 실력을 좀 높이면 이런 문장들도 좀 원활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겠죠. 가끔 수학 문제 또는 영어 문제인데도 이해를 못해서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꽤 있어. 근데 그것들 때문에 등급이 갈리다 보니까 나로서도 좀 너무 아쉽더라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 상을 하면서 혹시 하를 병행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지 않지만 하를 병행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공부할 시간이 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은 나랑 하고 있으니까 과학 정도는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사회는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회는 이해를 못하는 영역이 아니라 공부를 하냐 안 하냐 차이밖에 없어요. 공부를 하면 보통 다 됩니다. 이해 영역이 아니잖아. 과학은 어떤 친구가 어땠냐면 예를 들어 효자고 1학년 친구였는데 근처에 효자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1학기 때는 과학을 1등급 맞았어. 근데 딱 2학기 때 3등급이 됐어. 근데 이유가 딱 하나야. 그냥 물리를 이해를 못하겠대. 그냥 뭔 말인지 그냥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거야. 그 친구는 과학학원 안 다녔었거든. 안 다녔었거든.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제 다니게 됐던 친구가 있어요. 그냥 혼자 해도 1등급 맞았으니까 안심을 했던 거야. 근데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상한 거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게 돼버린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멘탈이 흔들린 거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미리 겁을 주는 겁니다. 알았죠? 미리 겁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등급이 좀 받기 힘들다. 이게 정확한 수치로 말하면 좀 더 겁먹을 것 같으니까 이야기해 볼게요. 내신 199.4가 나왔던 친구가 있어요. 아니다. 잠깐 얘가 7인가? 네, 7 나왔던 친구 있어요. 이 친구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1등급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맞죠? 공부를 안 했던 친구 아니겠죠? 중학교 때 내신 199.7이면 되게 열심히 했어. 맞지? 정말 열심히 했어. 근데 맞아. 수학도 1등급이 안 떴어. 수학도 1등급이 13등까지면 12등까지면 13등, 14등 뭐 이러는 거야. 뭔가 그 한 끗을 못 넘어서
딱 다 2등급 나왔어요. 근데 수학뿐만 아니라. 근데 수학도 2등, 딱 이 등수로 2등급이잖아. 그치? 그럼 다른 과목은 이거보다 더 낮은 거야. 빡세죠, 맞지?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다른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졸업한 친구인데, 이제 졸업한 친구도 여러분의 교육 과정이 살짝 달라서, 그 점수가 좀 달랐던 거 알죠? 점수 체계가 달랐어요, 여러분들이랑. 잘 이해는 안 될 수 있는데, 그때 시절에 199점, 197 정도 나왔던 친구 있는데, 이 정도면은, 네, 그 친구도 199.78 나왔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 수학시험 처음에 4등급 떴어요. 뭐 나중에 결국 1등급은 못 가고, 아니야, 1등급 한번 받았다. 1등급도 받고 2등급도 받고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 친구가 영어는 그래도 1등급을 꾸준히 받았던 것 같아. 근데 다른 과목은 3등급도 있고, 수학은 4등급을 받기도 했고, 처음에. 그런 식으로 돼요. 근데 수학을 만약에 1등급 받더라도, 뭐 또 반례로, 또 다른 이야기로, 어떤 친구는 내신이, 그렇죠. 지금 3학년이니까 여러분이랑 같은 책이야. 191, 2밖에 안 됐어. 근데 오히려 수학을 1등급 받고, 수학 다 1등급 받았어.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근데 이 친구는 영어랑 국어가 한 2등급, 3등급 이렇게 떠. 그러니까 오히려 등급은 다 2등급인 애보다도 사실 점수로선 좋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한 과목에 올인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정시 준비하는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맞죠? 미리 살짝 겁을 줬다. 자, 여러분 중에 만약에 위로 형제가 있으면 그 위로 있는 형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다 알 거예요. 다 주워 들었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첫째라면 보통 이런 정보를 잘 모를 수 있어서 미리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알았죠? 그래요. 쉽지 않죠. 중학교 때 성적이 여러분 고등학교 때 성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 내가 예전에 처음 맡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전교 1등이었어요. 중학교. 이 친구가 너무 극단적이라서 학원을 안 다니고 중학교 내내 전교 1등을 했대. 되게 열심히 했지. 그쵸? 근데 그리고서 일반고를 간 거야. 그냥 어디 다른 특목고나 이런 거 안 가고. 그리고서는 첫 시험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이 친구가 첫 시험을 보고 학원을 들어온 거라서 첫 시험 수학 점수 45점 이었어요. 그쵸? 노력의 방향이 잘못됐겠지. 공부를 안 했던 친구는 아니니까. 그쵸? 노력의 방향이 뭔가 잘못됐었나 봐. 근데 그거를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몰랐던 거죠, 처음에는.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수학은 뭐 지금 같이 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으니까 시험도 보고 맞죠? 시험 보아서 못 보면 보충도 할 거고 그래서 어떻게 케어가 될 텐데 다른 과목들도 슬슬 이제 새해 됐잖아요. 그쵸? 새해 된 지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됐네요. 그리고 졸업도 이젠 다 했고 고민해보세요.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조언 들을 사람들 있으면 조언 들어보고 근데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과학은 한번 인강을 들어봐라 라는 거예요. 아 근데 좀 단점은 있어요. 이게 학교에 따라 학교 선배가 그래서 있으면 좀 좋은데 학교에 따라 인강을 다듬는 게 좀 안 좋은 때가 있긴 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 효자고는 효자고가 대표적이라서 그 학교 교과서를 다 안 나갑니다. 1학년 때. 다 안 나가더라고. 이게 너무 빡세다고 생각하나 봐. 그래서 일부 단원만 나가요. 근데 하필 여러분들이 인강을 열심히 듣느라 이 부분을 열심히 들었다면 학교 시험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학교 시험에 쓸모가 없게 돼요. 물론 그 지식들은 2학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럼 2학년 때는 이걸 바탕으로 시험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화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그래서
혹시 이제 아는 선배나 있으면 물어보고, 아, 나는 그런 건 없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좀 걱정이 된다는 사람은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아는 학생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교랑 맞닿아 있다면 좀 정보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이미 고등학교 거의 확정이죠? 확정 아니니 너희는 이제? 맞지? 이 둘은 뺑뺑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합격하고, 그러니까 발표 나고 결정하는 게 맞죠. 근데 공부할 생각은, 계획은 좀 해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아, 그리고 뺑뺑이 돌리는 거 잘 가늠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의정부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만 이야기 주면, 1순위라고 1순위를 붙는 게 아니에요. 1순위 어디 있었어요? 어? 아, 그러니까 이지망은 어디 있었어요? 그럼 그 밑에는 없어요?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밑에 쓸 수는 있어요? 지민이 어디 있었어요? 혼자 썼어요? 경쟁이 좀 치열한 학교들이고요. 보통 여학생들 떨어지면 의여갑니다. 알았죠? 2지망, 3지망 갈 수도 있잖아요가 아니에요. 어차피 못 갑니다. 알았죠? 왜냐면 1지망으로 부용 쓴 친구들, 효자 쓴 친구들, 송현 쓴 친구들, 송양 쓴 친구들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럼 걔네들끼리 알아서 1지망 다 하면 1지망으로 보통 거의 다 채워집니다. 그러면은 1지망 아닌 애들, 이제 1지망에서 떨어진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갈 때가 이 학교들을 빼고 가야 되는데, 여학생들은 보통 의여로 가고요. 남학생들은 보통 의고로 갑니다. 거기가 자리가 비어. 왜냐면 선호도가 낮아. 근데 이제 그래서 거의 무조건 붙는 학교들이 이제 경민이랑 의여를 내가 1지망 했잖아. 이거는 그냥 거의 붙습니다. 이건 거의 붙어요. 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참고해두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발표 천천히 날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죠. 한 문제만 더 하고 한 문제만 더 하고 쉴게요. 959번 a-2의 x제곱 더하기 2의 a-2의 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라는 게 해가 존재한대요. 이게 뭔 말이야? 해가 존재한다?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나 봐. 0보다 크다는데 해가 없을 수 있나 봐. 0보다 크다가 해가 없는 경우가 있어? 있어요. 이거 해가 없는 경우가? 무조건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게, 중학교 때 이런 게 많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라서 있는 겁니다. 얘입니다. x제곱의 개수죠. 그쵸? 이 그림은 최고차인 개수인 a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전제야. 그래서 무조건 위로 블록인 걸 형상화하고 있죠. 이건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말이야? 0보다 크다가, 아니 왜 해가 존재하는지 묻지. 내 기억상에서는 이건 해가 없을 수가 없는데 다 있거나 하나 빼고 다 있거나 이렇게 범위로 있는 거니까 일단 해는 다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건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빼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a-2가 0보다 크다면 저런 그림들이 되므로 해는 항상 존재하게 돼요. 그게 실수 전체가 아닐지라도 일부라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헌데 a-2가 0보다 작잖아요. 그쵸? 0보다 작으면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0보다 작은 부분, 여기에 해가 있도록 해달라는 거는 얘가 빼꼼 이렇게 올라와야지만 해가 존재하는 거야. 만약 이런 식으로 이 x축이라는 것을 뚫어내지 못하잖아? 그럼 얘네가 요만큼이 해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0보다 큰 해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2가 0보다 크면 해는 항상 존재하니까 이 범위 오케이. 자, 그리고 a-2가 0보다 작을 때면 내가 원하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원한다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써보겠습니다. 짝수 판별식 써보면 a-2의 제곱 플러스 5의 a-2가 되고, 이거 인수분해하면 a-2 곱하기 a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a라는 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a가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근데 a가 2보다 작다라는 게 전제였어서 얘만 해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지 못하는 마지막 주제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좀 표시를 해두기 바라는데 958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2차 부등식이죠. 근데 959번의 첫 번째라고 하면 되죠. 두 번째 단어가 뭐예요? 부등식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얘가 됩니다. 부등식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형태예요. 0이 됩니다. 얘가 0이면 어떻게 되냐? 그냥 마이너스 5가 0보다 큰지를 묻는 거고요. 이거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했던 1차 부등식 때 나왔던 거죠. 그치?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해가 없다라고 취급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해가 없다. 내가 찾는 건 해가 존재하는 거니까 얘는 포함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실제로 그 의정부고등학교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였는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안 쓰잖아. 이건 실제로 답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빼놨잖아. 그럼 부분 점수가 깎여요. 부분 점수가 깎인다. 알았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애는 어쨌든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게 됩니다. 요거랑 요거죠. 자, 그리고 1, 2, 3, 4, 5번 중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는 3번 뿐이네요. 3번이 속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죠.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남은 부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2차 부등식을 다 못 나갈 수도 있어요.